뭐라고요? 제가 뇌졸중 증세가 왔다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3주 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오른쪽 다리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아, 어젯밤에 TV 보다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오른발이 계단 끝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셨지만 곧 괜찮아지셨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말을 신으려고 발을 만지는데 오른발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한 느낌이었죠. 발바닥을 손으로 꾹꾹 눌러봐도 감각이 무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점심때쯤 되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보여주러 온 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걸을 때 오른발을 살짝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벗어둔 제 신발을 보고 오른쪽 신발 앞코 부분이 왼쪽보다 훨씬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다리 불편하지 않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최근 몇 주간 있었던 이상한 증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30년 넘게 응급실과 신경과를 오가며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 문을 급히 열고 들어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이 부축하고 들어온 박영숙 씨 69세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험한 증상들은 이미 3주 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박영숙 씨는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셨고 동네 노인정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약도 잘 드시고 계셨으니까요. MRI 검사 결과 박영숙 씨의 뇌에는 이미 작은 경색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었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를 통해서 많은 경고를 보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들을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경색 경고 신호.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박영숙 씨처럼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한 근육 피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하면 양쪽 다리가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힘 빠짐은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만 휙 하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한쪽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의 운동 중추에 혈액 공급이 잠시 막히면 그 부분이 담당하는 신체 부위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의 왼쪽이 문제면 오른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뇌의 오른쪽이 문제면 왼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딘 느낌,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밟아도 평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각 이상이 허리 디스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를 굽히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감각 이상은 자세와 상관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특정 부위 전체가 한꺼번에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치 제 발이 제 발 같지 않아요. 남의 발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끝이 끌리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을 때 발끝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바닥에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족하수라고 부릅니다. 박영숙 씨의 딸이 발견했던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현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닿은 후 발끝으로 땅을 밀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뇌의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에 제대로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끝이 아래로 처져서 바닥에 끌리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진 분이 계신가요? 특히 한쪽 발만 끌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꼭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으로 쏠리는 걸음입니다.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의 균형 중추나 손해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복도를 걸어가다가 자꾸 오른쪽 벽에 부딪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처음엔 어지러워서 그런가 싶어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답니다. 나중에 신경과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계단 오르내리기의 어려움입니다. 평소에 잘 오르던 계단인데 갑자기 오르기 힘들어지거나 내려갈 때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 근력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훨씬 정교한 근육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쪽 다리로 온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다리를 올려야 하고 균형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뇌의 운동 중추가 조금이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이런 정교한 동작이 먼저 어려워집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 발로 내려서면서 중심을 잡는 게 잘 안 되니까요. 난간을 꼭 잡아야만 안심이 되거나 계단을 피하게 된다면 이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저린 느낌입니다. 찌릿찌릿하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상 감각이 한쪽 다리나 발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 혈액순환 장애와 다른 점은 자세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다리가 저린 건 자세를 풀면 금방 나아지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어떤 자세를 취해도 계속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하더니 지금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셨나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 TIA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통 몇 분에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가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본격적인 뇌졸중을 겪습니다. 박영숙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3주 동안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넘어갔던 거죠.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 다리일까?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하필 다리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나요? 뇌 문제인데 머리가 아프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겉부분, 대뇌 피질에는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펼쳐서 보면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지도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지도에서 다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뇌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의 중간 부분을 지나는 혈관들이 막히는 겁니다. 이 혈관들은 뇌의 깊은 부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데 막히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2023년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첫 증상으로 다리 관련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다리 증상이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TIA를 경험한 환자들을 분석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하지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사라져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콩 대학교에서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TIA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90일 이내에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치료받은 환자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가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아직 큰 손상이 오기 전이니까요. 이때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답니다. 10분쯤 지나니 괜찮아졌는데 아침에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뇌경색은 안 왔지만 뇌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큰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죠. 만약 그분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후에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스스로 체크하는 법과 예방 전략.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먼저 편안한 자세로 서 보세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눈을 감은 채로 30초간 서 있어 보세요. 이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뇌의 균형 중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양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로 눈을 감고 30초를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거나 손바닥이 안쪽으로 돌아간다면 그쪽에 근력 약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걸음걸이를 체크해 봅시다. 복도나 거실에서 직선으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가능하면 가족이 뒤에서 지켜보게 하세요. 한쪽 발을 끌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걸음이 평소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도 확인해 보세요. 양쪽 신발 밑창이 고르게 달아 있나요?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달았다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침대나 이불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옆으로 누운 채로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고 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화장실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을 볼 때 힘을 너무 주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변비약을 처방받으세요. 목욕탕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위험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입니다. 따뜻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게 안전합니다.
위험 요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3대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혈압 잰 게 괜찮던데라며 약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합니다. 약을 먹어서 정상으로 유지되는 거지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듯이 쌓입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막히게 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나 평생 담배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있나?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만 지나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적당한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내가 적당량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운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높아지는 시간대이고 혈액도 끈적한 상태라서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운동을 하시려면 꼭 물을 한 잔 마시고 나가시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음식은 이렇게 드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삼겹살, 갈비, 튀김, 버터,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대신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 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색까지 이런 식으로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소금은 줄이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 위기에서 희망으로. 다시 박영숙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딸과 함께 병원에 오신 그날 저는 바로 MRI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뇌의 여러 곳에 작은 경색들이 보였습니다. 박영숙 씨 가족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겁을 주면 안 되지만 심각성은 정확히 전달해야 하니까요. 저는 MRI 영상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뇌에 작은 경색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손상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3주 동안 경험하신 증상들이 바로 경고였던 겁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오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 씨의 치료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약으로는 혈압 조절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혈액을 묽게 해주는 항열소 판제도 추가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영숙 씨는 담배는 피우지 않으셨지만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싱거운 음식에 적응이 안 되고 약도 여러 가지 먹어야 하니 불편하셨죠. 하지만 딸이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병원에 와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외래 진료 때 박영숙 씨는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리도 전처럼 가볍고 신발도 안 끌려요.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3개월 후 추적 MRI를 찍었습니다. 새로운 경색은 생기지 않았고 기존 경색 부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이제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식단을 관리하시며 매일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작년 가을 박영숙 씨가 손주를 데리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 돌 잔치를 무사히 치렀어요. 만약 그때 병원에 안 왔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 덕분이 아니라 딸분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병원에 데려온 딸분, 그리고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신 어머님 덕분입니다. 박영숙 씨의 사례는 제게도 큰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특히 다리가 보내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천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대부분 별일 아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TIA, 즉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뇌경색 치료의 골든타임은 4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 뇌졸중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다섯째, 가족의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박영숙 씨를 구한 건 딸의 관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이, 말투, 행동에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셨나요? 그게 바로 뇌경색이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한 문장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 진단법,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해보세요. 양팔을 앞으로 뻗고 30초 서 있기, 직선으로 걷기, 신발 밑창 확인하기. 이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초기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제가 온라인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지 여부 정도는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혼자 계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엄마, 요즘 걷는 거 괜찮으세요? 다리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이 조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1일 이 체크리스트로 가족 건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님뿐 아니라 본인도 함께 체크하세요. 뇌졸중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4050대 뇌졸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과 예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뇌졸중이 왔을 때 응급대처법과 재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뇌졸중 이후 재발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뇌졸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을 겪은 후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은 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혈압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모여서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특히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힘 빠짐, 이상한 감각, 끌리는 걸음, 이런 증상들은 뇌가 보내는 SOS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